1번 강민 읽어. 당신이 만약 한국 지도를 본다면 그 다음에 C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거로 쓰면 돼. 아 알겠다. 그게 영어로 I see 이거잖아. 여러분은 볼 것이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치 호랑이의 몸처럼 한국 지도가 포효하는 호랑이의 몸처럼 보인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보게 되실 겁니다. 뒤에 명사가 왔네. 2번. 아이고 어려운 거 걸렸네. 주모. 연구자들은 연구들을 다른 농구로 찾아내야 한다. 세포배양과 튜터 모델링을 사용한다. 연구자들은 이거 그 동물 실험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라. 뭐 그런 글인데 연구자들은 학자들은 세포 배양과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하여 그들의 연구를 하는 다른 방법, 동물 실험 말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답은 of doing. 그리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때 of를 동격의 of라고 해요. 동격의 of. 그러니까 방법이 뭔데? 그들의 연구를 세포 배양하고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하는 게 방법이고 방법이 이거고. 이럴 때 of를 동격의 of라고 해. 다음 3번 명사 왔네. 그럼 이때는 전치사 before를 써야겠네. 다음 서연. 이 발명, 그 전기라고 하는 거를 그 에디슨이 발명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두워진 후에 양초 또는 가스 등을 가지고 그들의 집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light는 동사야, 동사. 밝히다. 그리고 이거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의 과거니까 뭐뭐 해야 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집을 밝혀야만 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정전, 블랙아웃. 정전이 발생했어. 그래서 멀쩡히 TV 보고 있다가 온 집안의 불이 팍 꺼져. 그러면 절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렇게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그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깜깜하니까 더듬 해서 이제 집안의 양초 그거 꺼내서 이렇게 초에다가 불 붙이고 이렇게 잠시 있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환해져. 보면 오해하지 말어. 서울 얘기야, 서울. 내가 무슨 저 강원도 산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선생님 고향은 서울입니다. 진짜 안 믿네. 진짜 정말 내 고향 서울이야 되니까 진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 진짜. 왜 사람들이 무슨 진짜 아예 예전에 어떤 친구는 아예 대놓고 그 선생님 어렸을 때 집에는 소가 몇 마리였어요? 이렇게 묻기도 해. 정말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네. 이거 무슨 고무신을 신어봤냐는 둥 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아니라고. 나도 나이키 신었다고. 다음 4번. 4번은 여기가 명사네. 다음 가은이. 덴버에서 캔자스 도시로 가는 비행선은 내 엄마는 한 여자와 그
엄마가 앉아 있는데 across가 뭐뭐를 가로질러. 그리고 요거는 발음이 요 S 발음을 안 해. 그래서 I'이야. I. 그래서 만약에 뭐 창가석을 원하시나요? 통로석을 원하시나요? 창가석, window seat. 통로석, I'll sit야. I'll 이거 아니고 I'll sit 이거야.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에 통로가 이렇게 있고 좌우측으로 뭐 두 자리, 세 자리 보통 그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여자와 그녀의 8살짜리 아들이 앉아 있고 요 통로를 가로질러 즉 통로 맞은편에 나의 엄마는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여기도 명사네 그림. 다음 드림. 과학자들은 그들의 theory, 그들의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by ing는 무조건 뭐뭐 함으로써니까 한 집단의 아이들에게 이로운 박테리아의 복용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뭐 이로운 박테리아, 뭐 유산균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이로운 박테리아를 한 집단의 아이들에게 투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이로운 박테리아를 복용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설사하는 것도 멈추고 뭐 그랬더라가 뭐 그 뒤에 나와 이렇게. 다음 6번 윤서 이것도 명사네. 이건 뭐 내가 말할 게 없습니다. 다음 7번 승호. 딜레마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해봐. 딜레마 이야기는 이거 너 단어 자료에서 안 해왔나? 무조건 이것과 같다. 이 like 명사는 무조건 뭐뭐와 같다. 딜레마 이야기는 민담과 같다. 그 다음에 뭐라는 점에서? 보통 짧고 단순하고 그리고 줄거리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딜레마 이야기는 민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딜레마 이야기는 보통 그 열린 결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동화처럼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마지막이 물음표로 끝나.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생각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끝나.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딜레마 이야기가 민담과 같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보통 짧고 단순하고 그리고 줄거리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민담과 같습니다. 다음 8번 경연. 이게 지금 이 조직이 지금 이 단체 얘기야. 그린피스라고 들어봤어? 그린피스. 세계적인 그 환경 보호 단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핵실험 반대. 그래서 굉장히 이 단체는 보통 조용히 뭐 하는 게 아니라 터프하게 해. 그래서 이 단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태평양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핵실험하는 바다에 보트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플래카드를 펼치고 노 해놓고
핵실험 반대 이렇게 딱 펴놓고 그 현장에서 한 거야.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면 해봐라. 나 오늘 죽겠다.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미 해군이 뭐 나와라, 뭐 위험하다, 여기 뭐 조만간에 폭탄이 터진다, 뭐 갖은 뭐 협박과 뭐 이렇게 하고 설득을 해도 듣지도 않고 난 여기서 죽겠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핵실험하면 나 오늘 장렬히 여기서 내 인생 끝내겠다. 그렇게 시위를 했어.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핵실험을 어떻게 하겠냐. 했다가 막 그 사람 죽어가. 그리고 온 세계의 비난을 다 받아야 되는데 결국 핵실험을 막아냈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가 된 거야, 이 단체가. 아무튼 이 단체가 그 생긴 일찍 날들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초창기 이 단체가 설립된 그 초창기 이후로 이 단체는 싸워왔습니다. 투쟁해 왔습니다. 핵실험에 대항하여, 핵실험에 반대하여 싸워왔습니다.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에 반대하여. 그 다음에 9번은 이거 좀 어려운데 해석의 포인트는 여길 먼저 해요. 메이드가 동사가 아니야. 분사야, 분사. 앞에 명사 꾸며주는 분사야. 그래서 이 엉망인 상태로부터 만들어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엉망인 상태로부터 만들어진 그 어떤 생물은, creature, 엉망인 상태로부터 만들어진 결국 그 어떠한 생물, 결국 모든 생물, 엉망인 상태로부터 만들어진 그 어떠한 생물도 look ugly, 아주 못생겨 보일 것이다. 아주 추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공룡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뒤에 명사 나왔잖아. 그러면 전치사 like가 있어야겠지. 다시 하면 엉망인 상태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생물은 추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공룡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10번은 명사네. 뭐뭐에도 불구하고 손상되지 않은, 원래 요 스포일이 망치다.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결말 미리 얘기하는 거를 스포하지 마, 막 이런 말 쓰잖아. 그게 이거야. 나의 그 영화 감상 재미를 망치지 마. 이거야. 손상되지 않은 자연.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자연과 잘 보존된 전통 문화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야, 나라. 아시아에 있는 나라야.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야. 이 브루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브루나이는 매우 21세기적이다. 그리고 아시아 현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보존된 자연도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어떤 첨단 IT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한, 그러니까 자연과 문명이 잘 공존을 이루는 이 나라의 특징은, 보통의 나라들은 한 명이라도 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막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 나라는 1년에 받는 관광객 숫자를 딱 정해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 그러면 딱 100만 명만 그 해에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약간 한정판 같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의 자연이 손상되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는 뭐 그깟 돈 몇 푼 더 벌라고 이렇게 우리의 자연이 훼손되는 걸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매달려. 미리미리 예약하고. 참 묘하지. 아무튼 그 브루나이야. 여행 유튜버들이 되게 좋아하는 나라. 왜냐면
왜냐하면 남들이 쉽게 못 가니까 그런 데 가야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분량이. 분량이 보면. 여행 유튜버들이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되게 싫어한대. 뭐 찍을 게 없어. 뭘 오히려 오지. 막 남들이 안 가본 나라, 뭐 카자흐스탄 막 뭐 이런 거잖아. 키르기스스탄 발음도 어려운 그런 데 가야.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여행 유튜버가 거의 뭐 연예인급이더라. 연예인급. 곽튜브? 야, 진짜 사람 팔자 몰라. 여기 보면 너희도 나중에 뭐 해봐. 강미, 넌 뭘로 할래? 넌, 어? 넌 민 채널? 어? 네? 보면 요새는 워낙 장래희망이 유튜버인 사람이 많으니까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지, 컨텐츠. 남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컨텐츠 아이템, 그거지. 그러려면 뭔가 좀 덕질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좀 뭔가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아무튼 마지막 11번. 이거는 그 노래의 후크라고 하는 건데, 그 노래에서 보통 하이라이트 부분, 후렴 부분 있잖아. 후렴 부분. 그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면 이제 그 말춤 추는 그 부분. 사람들이 막 이제 계속 그 부분만 보통 따라하잖아. 사람들이 혼자 노래를 흥얼거릴 때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만 따라하잖아. 뭐 전주부터 쭉 따라하진 않지. 그 부분이 바로 후크야, 후크. 그래서 요새는 노래를 작곡을 할 때 일부러 그 후크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앞에 뒤에를 붙이기도 하고 막 이런데 전략적으로 그래야 이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그래야 뭐 이제 음원 수입이나 뭐 이런 게 더 좋아지고 뭐 그러겠지 보면.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이거 되게 옛날인데 너희는 원더걸스 알아? 알아? 되게 옛날인데 원더걸스. 야, 그래? 이 원더걸스하고 그때 그거였지 소녀시대하고 이게 같이. 야, 이거 소녀시대는 공식적으로 해체를 한 건가? 해체했어? 뭐, 해체는 아직 안 했어? 내가 이거 소녀시대 나올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 소녀시대는 절대 오래 못 간다. 왜냐? 아니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소녀야? 이제 27 먹고 소녀시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잘못 찐 거야. 아니 물론 뭐 원 없이 돈은 벌었겠지. 워낙 인기를 끌었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좀 팬들과 좀 같이 늙어가는 그런 아이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냥 몇 년 하다가 끝나고 또 몇 년 하다가 뭐 솔로 됐다가 뭐 소속사 바꿨다가 뭐 아무튼 너무 단명하는 게 좀 문제긴 해. BTS는 오래 갈까? 그저께 군대 갔지? 군대 갔지요. 나는 그 군대 가는 뉴스 보다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아 군대 갔구나. 근데 이제 거기 인터뷰가 2명 나왔어. 인터뷰를 2명 하더라. 한 명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어떤 아줌마야. 아줌마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국학원 총연합회 회장님이야. 뭐 그냥 뭐 광명시 학원연합회도 아니고 한국학원 전국 한국학원 총연합회 회장님이야. 그분이 59년생이니까 65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봤더니 밑에 또 이름이 나와. 이유원이라고 이름이 나오더라고. 아 맞구나. 아니 저분이 저기를 왜 갔어? 보면 도대체 물론 좋아할 수도 있지. 뭐 BTS를 좋아하는데 뭐 나이 제한이 좋아할 수 있단 말이야. 야 참 젊은 감성 좋다 이거야. 아니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왜 해?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조카 잘 다녀와 뭐 이러든지 그냥 그거 하고 오면 되지.
야, 주책이다 진짜. 왜냐하면 그 양반 다음 달에 선거 있거든. 이번에 임기 끝나서 다시 이제 그 연임 하려고 지금 선거 있거든. 무지하게 바쁠 텐데 지금 막 전국을 누비고 다녀야 되는데, 야, 겁나 한가한가 보네. 아니면 대선에 출마를 안 할 생각인가? 야, 한 2달 전쯤에도 만났거든. 그때 다른 애를 만나가지고 그 양반이 나한테 한국학원 총연합회 여기 용산에 있거든 사무실이. 거기 와서 총무부장 할 생각 없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단칼에 전 서울이 싫어요 하면서 왔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니야. 이분은 진짜 진짜 너무 놀랐어 진짜. 아무튼 예를 들어 그 원더걸스의 가장 히트곡 그 노바디라고 하는 그 노래에서 이 원더걸스에 의해서 불러지는 공연되는 그 노바디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그 후크는 뭐뭐로 구성됩니다. 바로 노바디. 이 노래 알아? 노바디? 그 있잖아. 부분 노바디 버츄인가? 뭐 있지? 그 부분. 그 노바디라고 하는 단어 반복되는, 계속 다시 또 다시 노바디 이렇게 뭐 하는 동안? 이거 뭐야? 전체 노래 동안 계속 반복하여 되풀이하여 반복되는 노바디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노바디가 이 노래의 후크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다.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느냐? 그녀는 잠을 잤습니다. 뭐 공부하는 동안 이거 같아.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실전에서는 요렇게 좀 잘 나오는 편이야. 언뜻 봐서는 그래,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라고 했지, 주어가 없네, during이다 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좋아. 답은 why. 선생님, 분명히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라면서요. 주어 동사. 왜냐하면 영어의 모든 접속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분사, 그러니까 뭐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가 나오면 다시 접속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접속사 뭐 while, if, because, 그 다음에 뭐 이거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as, until, if,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그 사이에는 무조건 주어 B가 생략된 거야. 무조건 예외 없이. 접속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그 사이에는 무조건 주어 B야. 주어 B. 그리고 여기에는 주어 she. 과거에 was가 생략이 된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If invite to a party. 만약 파티에, 요게 분사라고, 분사. 과거 분사.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빠졌을까? 유니까.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비동사 PP, 수동태잖아. 만약 당신이 파티에 초대된다면 너는 늦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분사 나오면 그 사이에 무조건 주어 비가 빠진 거다. 선생님 이거 혹시 과거 분사가 아니라 이거 그거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형. 접속사 다음에 주어도 없이 과거형이 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냐? when, went 이런 건 없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접수 다음에 ed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그 사이에 무조건 주어 비가 빠진 거야. 주어 비가. 여기도 그래서 while이야. 요렇게 잘 나와. 요렇게. 함정을 하나 판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여 12반은 끝. 다음 단원도 쉬워. 다음 단원도 대동사일 텐데 그것도 뭐 금방 끝나. 그 다음에 교필을 보시면 네. 이거 설명을 하나도 안 했나? 아니 이거 20번 설명 안 했나? 이거 한 거잖아 이거? 망치봇? 했으면 21 했고 22는 했나? 22? 이거 안 했어? (22번을) 보시겠습니다. 22번. 와우, 첫 문장이 대박이네. 이건 천장 내가 해야겠다. rather than. rather은 사실 저거는 잘 해석을 안 하는데 굳이 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뭐뭐 하기보다 오히려 뭐뭐 하기보다 그 다음에 이거 시도하기보다 뭐 하려고? 학생들을 벌 주려고 시도하기보다 뭐와 함께 뭐를 가지고 low grade 낮은 성적 또는 낮은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벌 주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뭐 A, B, C, D, F 있으면 막 D나 F 같은 거 아니면 막 점수라고 한다면 막 뭐 50점, 40점 막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 같은 거 객관식은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낮은 성적이나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벌 주려고 시도하기보다 어떤 희망 속에서 어떤 희망이냐? 그것이 그들을 격려할 거라는 격려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권장하다, 용기를 북돋다. 그리고 encourage는 목투 동사라고 우리 외운 적 있지? 목투. 무조건 encourage는 목투야. 뭐가 투하도록 격려하다야. 늘 이런 패턴이야. encourage 목적어 to, encourage 목적어 to.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격려하다. 그들이 뭐 하도록? To give greater effort in the future. 미래에 greater effort. 노력인데 무슨 노력이야? Great. 훌륭한 노력. Great은 훌륭한도 있고 또 뭐 있어? Great. 그냥 큰. 더 큰 노력을 주도록 격려할 거라는 희망 속에서 미래에 무슨 말인가 하면 낮은 성적이나 점수를 주면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좀 자극을 받아서 충격을 한번 받고 와 큰일 났다 이렇게 만드는구나 정신이 번쩍 해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 그런 희망 속에서 낮은 성적과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벌 주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이제 주어 나온 거야. 이제 주어. 교사들은
can better motivate. 완전 중요한 단어.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다. 학생들을 꼭 이렇게 점수를 엉망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훨씬 더 동기부여를 잘 시킬 수 있다. 또 나왔지? by ing. 이건 무조건이야. 뭐 함으로써. 그러면 뭐 함으로써냐? by considering. considering. 고려함으로써. consider. 어떻게 고려하냐? 그들의 일인데 그들의 일. 어차피 이건 학생들 얘기니까 뭐 학생들의 공부 정도나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들의 일을 학생의 공부를 incomplete. complete의 반대. complete는 뜻이 두 개 있었지. 1번 complete. complete. 완전한, 완성된. 동사로 쓰이면 완성하다, 끝내다. 그거의 반대말.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작을 해왔어. 영작을 해왔어. 근데 엉망이야. 어휴 진짜 F! 이렇게 벌 주기보다는 영작 해온 거를 아직 완성이 덜 됐구나 라고 생각함으로써 학생들을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보여야 돼. by ing and by ing야. 두 번 함으로써구나. 두 번 함으로써. 그러니까 항상 이 and를 기준으로 형태가 같으면 요렇게 해석만 두 번 하면 되는 거야. 해석만 두 번 하면. 요거 함으로써. 요거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그들이 해온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둘째,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require 요구함으로써. 뭘 요구하냐? additional effort.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작형을 가지고 바로 그냥 나쁜 등급 성적을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아직 완성이 덜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학생을 불러서 요거는 좀 아직 좀 완성이 덜 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빨간 펜으로 이거 체크 한 거 요거 좀 다시 한번 고쳐서 다시 한번 써와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거지. 바로 그냥 여기다가 그냥 나쁜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이 됐다 어려운데 해석만 되면 답은 나왔지. 그럼 뭐겠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노력을 유도를 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 시켜라. 그러니까 결국 개선의 기회를 줘라. 그냥 이걸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파이널 최종의 것으로 보지 말고 미완성의 것으로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면 할 수 없고 기회를 주면 또 할 거 아니야. 자기 점수가 다시 고치지 않으면 형편없을 거라는 걸 본인이 아니까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게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이거지. 첫 문장이 너무 어려워. 첫 문장이.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의 예가 나와. 예가 보면 이 오하이오주야. 오하이오주의 뭐 이 도시인가봐. 여기에 뭐 이 중학교의 교사들은 뭐 한다? record 기록한다. 학생들의 성적을 A, B, C, I로. 그러니까 보통은 A, B, C, D, F
뭐 이거잖아. F는 낙제.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A, B, C 그리고 I로 한대. 이 I가 바로 이거라고. 미완성. 으로 성적을 매깁니다. 그 다음은 할 수 있겠다. 강민. 또 기회가 왔어. 여기까지만 해. 미완성의 수준 등급을 유지한 학생들 추가적인 일을 요구한다? 요구했다. 했다? 비동사 이으면 무조건 수동태잖아. 해왔다. 야, 수동태면 당하잖아. 요구한다가 아니라 받았다. 요구받는다. 너 그래서 하나 잘했다. 드디어 주관동동이 보였구나. 아, 다가 힘내지는 거야. 네, 진짜 그동안 얼마나 내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다시 관계대명사 앞에 주어만 있고 동사가 없으면 반드시 뒤에 동사 2개 나온다. 두 번째 동사까지 묶어서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I 등급, I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리시브. 영작을 했어. 근데 여기에 뭔데 I라고 써 있어. 그런 학생들은 요구됩니다. 뭐가 요구되냐? 추가적인 일, 즉 추가적인 과제, 추가적인 공부를 하도록 요구됩니다. 이거 알지 않냐?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뭐 하기 위하여? 충우. 뭐 하기 위하여? 그들의 수행 그들의 수행을 up to an acceptable level. 이거 알아? accept. 정말 슬퍼. 받아들이다. 그럼 acceptable은 A, B, L는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가능한이잖아.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로 수행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로 그들의 수행을 bring up. 그럼 뭐 하는 거냐? bring up. 그냥 bring은 가지고 다는데 bring up이야. 그러면 끌어올리는 거지. 다시 해봐. 추가적인 공부를 하도록 요구된다. 뭐 하기 위하여?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로 로 수행 그들의 수행을 그들의 수행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부를 하도록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겠지. 요 정도까지가. 그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도록, 추가적인 과제를 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러한 policy, 정책, 방침, 이거 유명한 속담 있지?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하는 거. 이때 policy.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떤 상점의 환불 정책, 뭐 구입 후 뭐 며칠 이내에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등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하나의 policy, 어떤 방침 이런 거. 그럼 이제 이 학교의 방침이란 말이야. 절대 그냥
발 못 태운 거를 그냥 낙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시 기회를 준다. 하는 이러한 정책, 이러한 방침은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가운. 어떤 믿음? 학생들이 학생들이 낙제 수준으로 수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행은 이제 공부하는 거겠지. 학생들이 낙제 수준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형편없는 낙제 수준의 어떤 공부나 과제를 제출한다는 믿음. 이건 큰 부분이니까 대부분 뭐 때문에?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학생이 F학점인 거는 교사가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이 친구가 F인 거다. F를 주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고쳐봐.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내일 재시험 보자. 다음 주에 재시험 본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해. 너는 이거가 부족하니까 이거 다시 해오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러니까 그러면 교사가 용납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낙제라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또 기회를 주고 또 알려주고 또 코칭을 해주고 그러면 낙제 학생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학생들이 낙제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형편없는 과제를 제출하는 건 바로 대부분 교사가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형편없는 과제를 제출한 거다 라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대신 도움은 확실히 되겠네. 그리고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 이거는 당연히 이유잖아. 이유 reason. 근데 이게 동사로 하면 추론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측하다. 추론하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이거고. 이 선생님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다음 서연. 그냥 편하게 그냥 과제라고 하자. 기준 이하의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형편없는 과제를 교사가 받지 않는 거야. 그런다면 학생들은 그 형편없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항상 서브는 아래야, 아래. 대표적인 게 서브웨이, 길 아래. 그러니까 지하철이지. 이건 뭐야? submarine? 바다 아래에 다니는 거. 세 글자. 잠수함이야. 그래서 이게 submarine. marine. 이게 바다의, 해양의, 마린보이. marine.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잠수함. 그러면 스탠다드가 기준 표준이거든. 기준 아래야. 그러니까 기준 미달. 기준 이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쇼핑몰 사이트 가면 여기 이쪽에 많잖아. 카테고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치자. 의류라고 치자. 그럼 이런 큰 카테고리가 있고 이 밑에 다시 남성복, 여성복, 그 다음에 뭐 아동복 있으면 요게 카테고리고 요게 서브 카테고리야. 그 아래에 있는. 그래서 서브 카테고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음식도 만약에 뭐 한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뭐 이러면 이 밑에 한식 밑에 뭐 김치찌개 뭐 있으면 이게 메뉴면 그 밑에 있는 게 서브 메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브는 항상 아래. 뭐야? 아무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들은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무 뭐와 함께? 이거 외운 적 있지? appropriate. 이거랑 동의어 뭐였어? 동의어 적당한. proper. 오케이. 해봐. 그럼 뭐와 함께? 적절한 지원, 적절한 응원, 적절한 뒷받침, 적절한 후원과 함께 그들을 믿는다. 뭐라고 믿어? 그 과제를 공부를 계속 할 거라고. 언제까지?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학생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거는 계속 개선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다음에 틀린 게 몇 번이었어? 23번인데 23번 하나만 더 하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curiosity. 호기심이야. 호기심.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이거의 형용사형은 curious야. 여기는 유가 있어. 유가. 여기는 유가 없지. curiosity. 이거랑 비슷한 게 이거 뭐야? generous. 관대한. 이거의 명사형도 generosity야. 여기도 유가 없지. 비슷하지요? generosity, curiosity. 호기심은 make sense. 우리를 만든다. 어떻게 만드냐? 이거 왜 be likely to 정말 많이 보잖아. be likely to 뭐뭐인 것 같다. 그거잖아. 근데 여기는 be가 없지. be가 없으니까 그냥 뭐뭐인 것 같은 까지지 뭐. 비동사가 있으면 뭐뭐인 것 같다 이건데 be가 없으니까 뭐뭐일 듯한 뭐뭐인 것 같은. 호기심은 우리를 훨씬 더 그 다음에 이것이 view A as B. A를 B라고 보다. A를 B라고 여기다. 우리를 훨씬 더 A를 B로 볼 듯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은 우리를 A를 B로 보기 쉽게 만듭니다. A를 B로. A가 뭐냐? problem. 저기서의 터프는 힘든 문제를 뭐로 보느냐? interesting challenge. 흥미로운 도전으로 볼 듯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단히 어려운 수학 문제야. 호기심이 있다면 이거 봐라. 요거 좀 고민 좀 해야겠는걸 하면서 뭔가 한번 덤벼보는 거지. 이게 호기심이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한 문장이 뭐 5줄, 6줄 막 이런 긴 문장이야. 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 방에 하지? 이걸 어디까지 끊어지는 거지? 뭐가 뭘 꾸며주는 거지? 뭐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야지.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가 떠맡아 볼 만한 흥미로운 도전으로 볼듯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호기심이 중요한 거지.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호기심이 있다면 하나의 지금 관점의 차이인데 그 다음 정리해봐. 뭐가? 우리의 보스, 우리의 두목, 우두머리, 아니면 우리의 사장님과의 트랜스포미리.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만남이 뭐가 돼? 기회를 아! 배우는 기회. 그래.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4개. 웨이, 띵, ability, chance, 아니면 opportunity. 이런 것들 다음 나오는 투부정사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이라고 했지. 무조건.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능력, 뭐뭐 할 기회. 무조건이야 이건. 띵은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그냥 띵. 다야. 뭐가 오든 간에 하여튼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뭐 할 기회야. 배울 기회야. 야, 내가 또 언제 사장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보겠냐. 오늘 많이 배워야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호기심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면 왜 날 불러가지고 진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긴장된 초조한 첫 번째 데이트가 새로운 사람과의 아주 신나는 밤이 되기도 하지. 호기심이 있다면. 그리고 호기심이 있다면 이거 왜 물기 빼는데 쓰는 거 있잖아. 채. 그게 모자가 되기도 한다. 그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 있어가지고 물기 이렇게 빠지는 거 있잖아. 이걸 뒤집어 쓸 수도 있잖아. 호기심이 있다면. 물론 밖에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얘는 뭐야? In general? 없네. 이거야. 일반적으로 호기심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지. 이게 나와. 동기부여합니다. 또 나왔네. view A as B. 이렇게 A를 B로 보도록, A를 B라고 여기도록 동기부여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도전으로 보도록. 하나의 이거 뭐야? 위협보다는, 나에게 오는 어떤 위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으로. 그래서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누구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누구는 뭐 재밌겠는 걸 이렇게 보기도 하지. 그러니까 참 보면 선생님 군대 있을 때도 진짜 다들 막 얼마나 하기 싫겠어. 군생활 갇혀있고 자유가 없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군생활 한 친구가 있어. 난 정말 존경해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물론 대단히 어렵지. 근데 이게 보여야 돼. A를 첫째, 그러니까 우리를 동기부여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동기부여하느냐? 이거 하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해 줍니다. 이게 보이면 대단히 훌륭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아까 했잖아. 형태 같은 게 반복되면 항상 보라고. 첫째,
스트레스 주는 상황을 도전으로 보도록. 둘째, 어려움을 더 오픈리, 더 공개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자기가 힘든 거 더욱더 이렇게 그 마음을 열고,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친구 잃은 친구 자살했지요. 난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물론 뭐 심리치료 이런 거 했겠지만 그 친구가 힘들고 이런 거 조금만 좀 툭 터놓고 주변에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호기심이 있다면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도록. 그리고 셋째, 이것도 완전 중요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럴 거 아니냐고. 호기심은 우리를 동기부여하는데 세 가지 하도록 동기부여하는구나. 스트레스 주는 상황을 도전으로 보도록, 어려움을 더욱더 마음을 열고 말하도록, 그리고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 호기심은 뭐뭐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냐? Less defensive reaction. 보다 적은 defensive. 방어적인 반응. 무슨 말인가 하면, 호기심이 없으면 스트레스 주는 상황에 놓이면 자꾸 맞게 돼. 싫어요. 저 안 해요. 저 나중에 할래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게 바로 방어적인 반응이야.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게. 근데 호기심이 있으면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뭔가 이렇게 전진하게 되고 나서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고. 호기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호기심은 보다 적은 방어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다. 어떤 스트레스에. 당연히 결과적으로 보다 적은, 이건 아직 몰라도 돼. 보다 적은 공격성. 우리가 어떤 짜증나는 상황에 반응할 때 보다 적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다면. 호기심이 없으면 또 시켜. 진짜 정말 진짜 하기 싫다. 진심하기 싫다 진짜. 내가 정말 진짜 이거만 아니면 내가 당장 때려치고 만다. 그런 게 하나의 그거지. 공격성이지. 근데 호기심이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공격성도 적겠지. 결국은 그래서 호기심은 뭐다? 숨겨진 힘이다. 긍정적인 재구성. 프레임이, 이게 프레임이야, 이거. 어떤 프레임. 근데 리프레임. 다시 틀을 만드는 거야. 다시 틀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다시 보는 거야. 그런 긍정적인 상황 다시 보기에 숨겨진 힘이 바로 호기심이다. 어차피 계속 지금 호기심 얘기가 지금 몇 번 나오냐, 지금. 계속 나오잖아, 계속.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요지고 주제고 키워드야.